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레슨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그립의 힘을 무작정 빼야지 좋은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그립의 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연습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비어서, 레슨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비어서 한번 스스로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그립의 압을, 제가 이 상태에서 그립의 압을 한 30% 이 정도 힘을 주고 공을 이렇게 쳐보고, 그리고 똑같은 스윙 크기와 똑같은 힘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그립의 압을 아까 30%였죠? 이번에는 조금 더 올릴 거예요. 조금 더 올린다는 얘기가 내가 내고자 하는 스피드에 맞는 그립의 압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조금 그립의 압을 조금 더 견고하게 주고 스윙을 해봤어요. 저는 지금 똑같은 힘과 똑같은 스윙 크기로 스윙을 했는데 지금 거리 차이가 두 개가 꽤 많이 났죠. 첫 번째 거는 185m, 두 번째 거는 거의 220m 정도 나갔어요. 아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는 똑같은 힘과 똑같은 스윙 크기로 한다고 똑같이 동작을 했지만 아마 두 번째 220m 나간 게 더 빠르고 파워가 있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립의 압을 조금 더 처음 거보다 강하게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립의 압을 조금 더 강하게 지라고 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에서 그립의 압을 지라고 했다고 이렇게 지금 제 여기 전완근에 근육이 보일 정도로 힘을 주거나, 아니면 그 기준은 내가 그립의 압을 잡았는데 손목이 뻣뻣해진다, 이거는 그립의 압을 준 게 아니고 경직된 거예요. 절대 그립의 압을 줘라, 아니면 견고하게 잡아라, 이게 경직된 거는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그립을 설명할 때는 항상 뭐 살살 줘라, 세게 줘라도 아니고 견고하게 잡아라, 견고하게 잡아라, 이거를 꼭 말씀드릴 거예요. 견고하게 잡아야 되고, 이 견고하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드민턴 콕이 날라오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칠 거예요. 이러면 그립의 압도 어때요? 그립의 압도 부드럽게 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날라오는 콕을 세게 빠르게 쳐야 돼요. 딱!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립의 압도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거 세게 칠 때 그립의 압이 강해졌지만 그게 손목이 경직됐다라는 거는 다른 개념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로 스피드를 내고 싶은지 나와 이 뇌에서 근육으로 막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 정도 힘을 낼 거야, 이 정도 힘을 낼 거야, 이 정도 스피드를 낼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는 압을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이거를 반사적으로 다 할 줄 알거든요. 왜냐면 다른 운동 해봤으니까,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거 다 해봤으니까. 아니면 배드민턴도 안 쳐봤고 테니스도 안 쳐봤다, 수건은 털어보셨을 거예요. 수건 털 때도 제가 레슨 때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수건을 부드럽게 털 때 그립의 압하고 세게 털 때 그립의 압은 틀리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게 털 때 그립의 압이 손목의 경직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쓰면 우리가 내려고 하는 스피드에 맞는 그립의 압은 이미 우리의 머리에서, 뇌에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고자 하는 스피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샷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기준을 알고 싶으면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냐면, 자, 첫 번째 스윙을 하는데 한 30% 정도의 스피드로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 30%의 그립의 압만 잡혀 있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50%, 50%. 그럼 이번에는 50%에 맞는 그 내 회전 스피드에 맞는 그립의 압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번엔 그냥 100%. 저는 100%라고 얘기 안 하고 80%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100%를 쓰려고 하면 120이 되거든요. 한 80% 정도, 이게 내 풀스윙이다 생각하고 내 풀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그립의 압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그립의 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내고자 하는 스피드, 어느 정도의 스피드를 내고자 하느냐, 거기에 맞게끔 반사적으로 그립의 압은 바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립의 힘을 빼려고 하다가, 나는 이 정도의 힘을 내고 싶은데, 이 정도의 스피드를 내고 싶은데, 거기에 완전 못 미치는 그립의 압을 가지고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레슨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께서 비거리가 안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립의 압이에요.
제가 레슨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제 손에 힘을 한번 줘보려고 항상 해요. 여성분들 레슨할 때는. 그런데 이 그립의 압이, 손의 압이, 악력이라 하죠. 이 악력이 터무니없이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제가 힘 준 거에 한 20%, 10%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동작은 잘 따라하는데 비거리가 결국엔 잘 안 나요. 이 압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 전완근의 힘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하지만 여성분들인데 생각보다 그립의 힘이, 손의 힘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초반에는 힘을 좀 못 빼서 고생을 하시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그냥 툭 쳐도 일반 여성분들이 나가는 비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비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립의 악력 이거에 비례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 세게 잡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안 돼요. 이것도 세게 잡는다의 기준이 경직되는 거랑은 또 완전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이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나오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기준을 딱 잡아드리기도 애매하지만, 아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드린다면 아까 전에 제가 연습 스윙을 해보라고 했던 거 30%, 50%, 80% 이걸 하면서 제 그립의 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100kg라는 스피드를 내고 싶은데 손의 압은 30kg를 견딜 수 있는 압만 유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거기에 맞는 압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되고,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하지 않아도 몸에서는 그 정도의 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특히 여성분들은 내가 이만큼을 내고 싶은데 그립의 힘이 약해서 결국에 스피드를 못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 손 운동, 전완근 트레이닝을 많이 해주시고 악력기로 이렇게 이거 운동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비거리가 늘어날 테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장 가서 연습할 때 이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립의 힘을 무작정 다 빼면 안 된다. 부드럽게 잡는다고 정말 아마추어 분들 보면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오른손이 이렇게 붕 떠 있어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배드민턴 친다고 생각해봐요. 배드민턴 칠 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배드민턴 치는 분 없잖아요. 배드민턴을 내가 부드럽게 친다 그래도 배드민턴 라켓이 손바닥에 딱 붙어 있겠죠. 딱 붙어 있겠죠. 그렇죠? 이것처럼 절대 그립의 압이라는 거는 헐렁거리면 안 돼요. 절대 힘 뺀다는 게 이런 느낌 아닙니다. 이런 느낌 절대 아니에요. 바닥은 다 있어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힘 뺄 수 있는 거니까, 손목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 꼭 신경 쓰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해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